누가 나 불렀어? 안 봐. 그래. 자, 보자. 다이보레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그 다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 두 개. 그래서 이제 뭐가 두 개냐면 얘가 BH3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BH3. 자, 얘는 이름이 Just Borane입니다. 근데 얘가 누구랑 평형 관계에 있거든요. 바로 요 분자 두 개가 요렇게 짜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보레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얘를 다이보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반응은 유명해서 평형상수도 알려져 있거든요. 평형상수가 대략 10 정도입니다. 10.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꽤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의 누이스 구조, 뭔 구조? 누이스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냥 보레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트라이고널 플래너라고 해서 삼각평면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각평면형.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삼각평면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뿡쇼 있죠? 뿡쇼. 이 혼성 오비탈은? 뿡쇼의 혼성 오비탈은? 바로 sp2 혼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다이보레인이 되면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구조가 나타납니다. 으아, 신기하다. 보이시죠? 아주 신기한 녀석이 나타납니다. 이때 희한한 것은 보통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실선으로 그리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실선으로 그리는 것의 의미는 진짜로 이 평면, 이 칠판 평면에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연결된 수소, 붕소, 수소, 붕소는 이 네 개의 원자가 칠판 평면에 있을 때 굵게 그린 게 뭐예요? 굵게 그린 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고 점선은 뒤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에 있는, 이 무게중심이라기보다는 이거 중심 원소인 붕소 있죠. 이 붕소가 어떻게 되냐면 짜잔 이런 식으로 사면체를 이룹니다. 면체, 사면체. 아시겠죠? 사면체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붕소의 혼성 오비탈은 sp3가 되죠. 그래서 얘가 그 단위체로 있을 때와 이합체로 있을 때 중심 원소의 혼성 오비탈이 다르게 표현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여기에는 최외곽 전자가 총 몇 개 있죠? 여긴 최외곽 전자가 총 몇 개 있죠? 여기에는 최외곽 전자가 총 몇 개 있죠?
6개 있죠? 붕소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수소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죠? 1개씩 있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끼리 모여서 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그마 공유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외곽 전자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최외곽 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최외곽 전자가 1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밌게도 12개의 최외곽 전자가 있어야 해요. 그 12개의 최외곽 전자가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붕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 결합 전자쌍에 2개, 붕소 수소 사이에 결합 전자 2개, 붕소 수소 사이에 결합 전자 2개, 붕소 수소 사이에 결합 전자 2개. 됐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붕소가 주변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최외곽 전자를 소모했다. 그럼 최외곽 전자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그 4개가 어떻게 있느냐?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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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3. 다이보레인의 구조적 특징. 첫 번째 1. 첫 번째 1. 우선 옥텟 만족합니까? 옥텟 결핍입니까? 옥텟 만족할 수 없죠. 그렇죠? 붕소 주변에 아무리 끌어모아 봐야 6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6개밖에 안 되죠. 물론 수소는 옥텟을 만족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수소를 중심으로 2개씩 있으니까요. 근데 붕소를 중심으로는 옥텟 결핍이다. 뭐 붕소라고 써줄까요? 붕소는 옥텟 결핍. 두 번째, 붕소와 수소 사이의 홀전자 결합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도 붕소하고 수소 사이에 전자 하나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소를 중심으로 구분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소를 중심으로 구분형이 나타난다. 구분형 알겠죠? 이 주변이 이게 구분형이다. 이럴 때 이런 수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브릿지 어떻게 쓰지? DG요? 뭐예요? 철자로 보면 BRITH요? IDG. 브릿지. GE. 맞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철자가 가물가물해요. 브릿지. 네, 어떡하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에서 E를 빼가지고 브릿징 수소라고 합니다. 브릿지라는 말은 알겠죠? 그렇죠? 브릿지라는 말.
그러니까 수소가 양쪽 붕소를 매개한다. 뭐 그런 뜻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좋아. 그러면 이때 이 다이보레인은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날까요? 이런 구조적 특징. 자, 이런 식으로 옥텟이 결핍되어 있고 수소가 결합선이 두 개가 나가는데 홀전자 결합을 하고 거기에 구분형이고 왜 이럴까요? 바로 이유를 모릅니다. 네. 왜 그런지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홀전자 결합, 이런 모든 것들이 이 1, 2, 3의 특징이 이 보레인 구조에서 왜 나타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저런 구조를 갖는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를 분자 궤도 함수로 표현한다라는 것도 저 분자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냥 이런 기하학적 성격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얘기인 겁니까? 이런 기하학적인 현상을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 역시 근본적 설명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즉 분자궤도 함수가 이러니까 이렇다.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런 건 그럼 다 틀린 얘기예요. 그냥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수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가 분자궤도 함수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왜 이러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레인 케미스트리가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분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레인 케미스트리가 따로 있어요. 그 전문가적 영역으로 가면 보레인 케미스트리만 책만 이만한 게 있어요. 대부분 실험 데이터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실험에서 이랬다 그런 것들만 쫙 모여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설명은 모른다. 자, 어쨌건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보레인인데 이렇게 원리는 모르더라도 이 나와 있는 구조적 성격 그것을 분자궤도 함수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게 지금 요것이다. 알겠죠? 요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주고 이 상태에서 얘가 누구냐만 판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표현이 뭐냐를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고 이제 지울게요. 준다. 동영아 지워도 되겠어요? 동이 잘나고. 동이 눈 따갑죠? 괜찮아요?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따갑고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왔어야 되는데 어제 수업은 휴강하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이 약간 지금 맹맹해요. 맹맹. 짜정아 맹맹. 자, 보자. 지운다잉? 지울게요. 그래. 지우자. 좋아. 지우자. 자, 네 번째.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이브레인 루이스 구조 그렸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이 매우 독특했죠. 여기 이제 붕소에 뭐 앞으로도 뒤로도 이게 수소가 붙어 있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수소는
붕소하고 수소 사이에 보통의 화학 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보통의 수소까지 붙여서 분자궤도 함수 당연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림이 너무너무 복잡해진다고요. 훨씬 더 뭔가를 많이 표현해야 돼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이런 보통의 공유결합은 무시하고 그냥 기하학적으로 홀전자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보이시죠? 요 네 개의 화학 결합을 이루어서 수소 붕소만 있다고 쳤을 때 이걸 분자궤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거를 한번 하여 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바로 첫 번째 1 뭔 소리예요? 선거 캠페인. 좋습니다. 저기 동영이 이번에 누구 찍을 거예요? 진짜요? 윤호개인 찍는 거죠? 윤호개인. 동영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투표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투표하는데 투표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범죄죠. 범죄예요? 네. 저 안 하겠습니다. 네,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안 해도 벌 없잖아요. 안 해도 벌 없다고요? 알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알고 공부를 해야죠. 그럼 제가 알 때까지만 좀 선걸 이유라고 안할 수 좋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꼭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하는 건 강간하는 것보다 나쁜 겁니다. 정말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알고 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알고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알고 하는 사람을 약간 기만하는 게 모르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누구를 뭐 강간했다. 그럼 피해자가 한 명이잖아요. 피해자가 한 명이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투표 잘못하면 피해자가 전 국민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잘못하는 건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투표를 옳게 했다, 그르게 했다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완전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투표하는 그거는 범죄보다도 더 나쁜 행위라고요. 그래서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즉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하튼 알겠죠? 뭐 어떤 선택을 하건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이렇구나. 그리고 공부 속에서 논리적인 통일성을 찾고 그 논리적 통일성 속에서 이걸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성인이지 그렇게 안 하면 다 애입니다. 몸만 큰 애들입니다. 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살면 나이 많은 사람도 나 정치 몰라. 난 정치 대충 아무나 찍으면 되지 뭐 어차피 다 썩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나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만 큰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몸만 덩치만 큰 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를 선택하건, 알겠죠? 어디 선택하건 내가 공부를 통해서 거기서 논리와 비전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최악의 상태는 저는 정치 몰라요. 진짜 나쁜 놈인 겁니다. 그게 제일 나쁜 놈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건. 왜? 그런 애들 때문에 뭐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애들 때문에 나치가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에서 정권 잡을 때 매우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거 아세요? 독일 전 국민에 의해서? 정말입니다. 부정선거 없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부정선거 안 합니다. 그냥 독일 사람들 전체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멍청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누군가 남을 강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했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안 하겠다고 하고 네. 안 갈 수 있나?
투표 안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뭐냐면은 투표 안 한다고요? 아니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투표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너무 바쁘잖아요. 저희가 윤석열보다 바빠요? 그건 아닌데. 어. 앞에 윤석열 씨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술 먹으랴, 낮잠 자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저한테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데이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 저는 그럴 줄 알고 투표권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일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라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알겠죠? 그래야 하여튼 그래. 자, 어쨌건 학교에서 찍으라 하나? 가. 학교에서 강요면 나중에 가겠다.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투표권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 지난 애들은 맞다. 요즘은 18살부터 할 수 있죠? 걸리는 타임. 생일 지나면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면 또 나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찾아보세요. 잠깐이라도. 잠깐이라도 찾아보세요. 뭔가 찾아보면 그 일배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죠? 일배만 하지 말고요. 다른 걸 좀 찾아봐요. 알겠어요? 찾아봐요. 그래. 챗 GPT한테 물어봐요. GPT가 오히려 그런 AI가 오히려 조금 더 중립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하튼 알겠죠? 챗 GPT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물어봐요 그냥.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 쫙 해줄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개인톡 하고요. 그럼 내가 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여튼 그래. 재성이 이번에 투표 안 해요?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동영이는요? 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영 유인하게 멋져요 동영.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져요. 멋져요. 하여튼 그렇다. 재밌어. 내가 어젠가 내가 진짜 무서운 거 봤어요. 내가 보고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김선아한테 같이 봤거든요. 나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진짜 너무 무서운 걸 봤는데 뭘 봤냐면 그 인터넷에 찾으면 영상 나와요. 나오는데 뭐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쳐봐요. 로봇 두 개가 협동하여 이불 개기. 예. 여러분 요즘 안드로이드 로봇 만들잖아요. 안드로이드 로봇이 뭐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고 혼자 춤도 추고 하는 영상은 많죠. 그런 건 뭐 사실 장난인데 어제 내가 너무 무서운 걸 뭘 봤냐면요. 로봇 둘이가 침대에 이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로봇 둘이서 얘가 들면 나도 같이 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착착착 펴가지고 이불 둘이를 정리하는 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당연히 숙련된 인간보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좀 약간 어색한 부분도 느리거든요. 나 그거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나는 공포영화 이런 거 봐도 1도 안 무섭거든요. 근데 나는 뭐가 무섭냐면 내가 공부한 물리화학적인 사실이 세상에 영향을 줄 때 나 그때 되게 무서워요. 그럴 때. 여러분 로봇 두 개가 협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이 로봇 두 개는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로봇이 뭔가를 내가 동작을 하는데 저쪽에서 동작을 하는 걸 시각 센서로 보고 내 여기서 판단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가 서로. 근데 그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 자연계에서 뭐냐면 제왕이 된 것은 인간의 무슨 능력 때문이에요? 협동 능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왜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강해요? 협동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매우 조직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로봇이 드디어 협동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집단 지성적으로 인간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협동하는 능력으로 얘들이 총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걔들은 총을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아요. 총을 맞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일체의 공포심이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협동을 통해 인간을 공격한다고 쳐봐요. 절대 못 막아요. 인간 멸종이에요. 만약에 AI적 판단으로 인간이 더 이상 쓸모없는 개체라고 판단을 한다면 얘네들이 협동하여 인간을 공격한다. 협동해서 이불을 개주면 감사한데 협동해서 인간을 공격한다. 전멸이에요. 근데 그런 코딩 짜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충분히 쉬운 일이에요. 협동해서 이불 개라와 협동해서 인간을 공격해라. 이 코딩 짜놓는 게 뭔 차이냐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모골이 송연하고 진짜 있잖아요. 아이고 저 로봇이 개발되기 전에 나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험한 걸 보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 후에 이거 옵니다. 진짜로 20년 후에. 그럼 20년 후면은 내 몇 살이야? 내 70이고 20년 후면은 재우 몇 살이에요? 39대 로봇이 총 들고 쫓아온다니까. 다구리 치러 로봇이 다구리를 치러 온다고요. 한 대가 오는 게 아니고 로봇이 다구리를 치러 나한테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쟤네들은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애들은. 관절기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따가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이거 이불개기 영상 있어요. 와, 동영아 무섭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미래가 올 거잖아요. 그럼 이런 미래에 맞는 투표를 해야 되겠죠. 이런 미래를 누가 정치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지역에 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라도에 사니까 민주당 무조건 뽑고 뭐 경상도에 사니까 어느 당 무조건 뽑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물리화학 공학적으로 뭔가를 공부한 상태에서 20년 후에 나나 내 친구들 내 자녀들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아갈까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를 잠시 생각을 해보고 그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정권을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어제 내가 보고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골이 송연해져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몰리큘러 오비탈 표현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자 보시다시피 슈쇼는 원S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가죠. 맞죠? 이런 수소 원자가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2개. 됐죠? 그 다음 붕소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붕소 전자 배치는 당연히 최외각 전자 배치니까 ES2EP1이죠. ES2EP1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서 ES2EP1에서 지금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최외각 전자 이것만 보면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그런데 이 하나, 둘, 세 개의 전자가 여기에 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개의 전자가 아까 그렸던 붕소, 슈쇼 여기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전자가 여기도 배치되고 여기도 배치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붕소 입장에서는 세 개의 전자 중에 하나씩만 요 고리 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 개의 전자 중 2개의 전자는 요 붕소수소결합을 이루는 데 쓰이고 3개 중에 하나가 여기서 화학결합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중 1개 전자가
주어져 있는 요 단위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 붕소가 역시 2개.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자, 바로 리간드 그룹 오비탈. 리간드 그룹 오비탈. 자, 그래서 원자 오비탈이 수소의 1s가 2개, 붕소의 ESEP 보이시죠? 붕소의 ESEP가 각각 관여해서 나타날 텐데, 이때 여기에서 붕소의 ESEP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원자 상대 전자비치. 다시 리간드 그룹 오비탈 하기 전에 그 다음 붕소 원자의 오비탈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붕소라고 하는 게 우선 전자 배치가 ES2, EPX, EPY, EPZ 여기에 하나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EP1이라고 하는 게 EPX나 EPY나 EPZ 중에 어디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1, 2, 2, 보이시죠? 뭐 안 보인다고요? ES2. 반사된 빛 때문에. 그죠. 이게 반사된 빛. ES2 괄호 EPX, EPY, EPZ 괄호에서 1. 그래서 여기에 EP 오비탈에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EPX, EPY, EPZ로 분해하고 거기에 전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럼 이때 이 EPX, EPY, EPZ의 기하학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자, 붕소를 중심으로 자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축이라고 할까? 여기를 G축, 그 다음에 G축, X축, Y축이라고 해보자. 찾았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붕소를 중심으로 한 X축으로 뻗어 있는 이 오비탈 보이세요? 그럼 붕소를 중심으로 X축으로 뻗어 있는 오비탈, 얘는 무슨 오비탈이겠습니까? 2px 오비탈이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 붕소의 X축으로 향하고 있는 오비탈이 이 붕소 주변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앞방향으로 수소가 있고 약간 뒤쪽으로 수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수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붕소의 2px 오비탈이 이 앞으로 나와 있고 뒤로 들어가 있는 요 수소랑 뭘 이룰 수가 있다? 수소의 1s 오비탈, 수소의 1s 오비탈이랑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 형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1. 요 붕소의 EPX와 두 수소의 두 원S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 아까 루이스 구조 여기에서 이런 수소들이 달려있다고 했죠. 이런 수소들이 달려있다고 했죠. 바로 이 시그마 결합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요 수소, 붕소, 수소, 붕소가 한 평면에 있잖아요. 그럼 이 한 평면에 있을 때 어떤 수소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어떤 수소는 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소는 그래. 어떤 수소는 앞으로 나와 있고 어떤 수소는 뒤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와 있거나 뒤로 들어가 있는 수소는 여기 붕소가 있다고 했을 때 붕소의 EPX 오비탈이 어떻게? 이 방향으로 EPX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여기에 있는 여기가 Z축, 여기가 Y축일 때 여기가 X축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X축으로 나와 있는 EPZ 오비탈, EPX 오비탈과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수소,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수소가 본딩, 엔타이 본딩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평면 안에 나타나는 수소, 붕소, 수소, 붕소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얘 전체를 YZ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YZ 평면. 즉 수소, 붕소, 수소, 붕소가 나타나는 평면을 YZ 평면이라고 한다면 이 YZ 평면에 있는 붕소의 p 오비탈로 이 결합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예.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번은 이거고 요 붕소 원자의 오비탈 구조에서 자 그럼 이제 요 부분 지울게요. 요 부분 지울게요. 그래서 이거 싹 지우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요 붕소의 2py 2pz를 이용하여 저기에 있는 YZ 평면상의 붕소, 수소, 붕소, 수소, 붕소의 몰리큘라 오비탈을 구성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동의하겠니? 그래서 이때 잘 봐요. 뭔지 몰라도 여기 동글동글한 애 있죠. 동글동글한 애는 원래 무슨 오비탈이었을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애는 S 오비탈인 거고요. 여기도 동글동글한 애 있죠. 뭐 빨간 애도 있고 파란 애도 있지만 동글동글한 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S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길쭉길쭉한 애들이 있죠. 길쭉길쭉. 물론 몇 가지 조합이 있긴 합니다만 길쭉길쭉한 애들이 있잖아. 그 길쭉길쭉한 애가 누굴 거냐? 바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린 애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py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린 애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pz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비탈 그림에서는 2px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2px는
오비탈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얘는 어디에 활용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쪽에 달려있는 수소하고 분자기도 함수의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건 거예요. 거기서 뭐 본딩이 됐건 엔타이 본딩이 됐건 일어나긴 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2py와 2pz, 붕소의 2py와 2pz로 분자기도 함수를 구성한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시작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 단락 지울게요. 중간 단락 지울게요. 넣어준다니. 지우자. 자, 그러면 세 번째 3. 자, 세 번째 3은 이제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리간드 그룹 오비탈스 얘네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대칭성 이 같은 것끼리 MO를 이룹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케이스 1. 자, 여기서 MO라고 돼 있잖아요. MO. 이 MO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본딩이 됐건 혹은 엔타이 본딩이 됐건 MO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대칭성이 같은 것끼리 보강 간섭을 하건 상쇄 간섭을 하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1번이 대칭성이 같은 거니까 2번은 대칭성이 같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대칭성이 같지 않은 녀석은 어떻게 된다? 넌본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AG 대칭. 자, AG 대칭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얘 그리고 얘. 자, 보이세요? 그러면 이놈이 각각 누구냐면 자, 왼쪽에 있는 건 두 개의 수소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보이시죠? 두 개의 수소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요 점이 하나, 둘, 셋, 넷,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요 네 개의 점의 위치가 수소 원자의 원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를 그린 거지.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이런 것처럼. 그러면 붕소는 수소를 위아래로 그렸을 때 붕소는 좌우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붕소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붕소가 수소수에 수직하게 앞 이런 식으로 뭐냐면 왼쪽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 붕소의 위치를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수소는 어쨌건 위아래로 있고 수소의 최각 오비탈은 1s 오비탈이니까 그 1s 오비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룹 오비탈은 어떻게? 두 오비탈의 s 오비탈 사인이 같거나 다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비탈 사인이 같거나 다른 두 개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때 두 s 오비탈 사인이 같을 때를 AG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두 개가 대칭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부호가 다를 수 있잖아. 그거를 그룹 디오리 측면에서 B3U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B냐, 왜 3이냐, 왜 U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선형대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만 그냥 인식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붕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붕소의 최애가 오비탈은 ES 오비탈이 있고 EP 오비탈이 있잖아요. 물론 그 EP 오비탈에서 누구하고 누구만 쓸 거니까 Y하고 Z만 쓰겠죠? 그러면 어차피 ES 오비탈에서도 그 붕소의 이거는 지금 붕소 두 개의 ES 오비탈인 거예요.
ES 오비탈끼리 부호가 같거나 다르거나. 알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EPY끼리 부호가 같거나 다르거나. 알겠죠? EPZ끼리도 같거나 다르거나. 무슨 말 알겠죠? 이거 말고 다른 경우의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AG 대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개 나타나요? 하나, 둘, 셋 나타나죠. 그러면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재료인 원자 오비탈들이 지금 몇 개 나타난다?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난다고요. 그럼 얘들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 오비탈도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A1 대칭은 지금 세 가지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 MO 역시 세 개가 생성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G 대칭을 갖고 AG 대칭을 갖는 원자 오비탈들로부터 AG 분자궤도 함수를 세 개를 만들어낸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계산을 해본 결과 본딩이 2개, 엔타이 본딩이 1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AG 새로운 분자 오비탈들은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안정하잖아요. 근데 하나 만들어진 또 다른 AG 오비탈들은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얘는 엔타이 본딩인가 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케이스 2 바로 저기에 있는 B3U 대칭. 자, 이 B3U 대칭을 보면 얘는 수소의 경우 S 오비탈 사인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붕소들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B3U 대칭성을 갖는 게 바로 요게 하나가 있다고요. 바로 EPY 오비탈의 오비탈 PZ 오비탈, EPY 오비탈의 오비탈 부호가 똑같은 거.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붕소가 가지고 있는 EPY 오비탈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인 부분하고 이 녀석하고 보강 간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인 녀석하고 얘하고 또 뭐가 되겠어요? 보강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3U하고 보강 간섭을 해서 B3U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획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 반대로 만날 수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아래가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만났을 때 상쇄 간섭이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랑 만나면 상쇄 간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B3U 대칭성을 가지고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B3U 대칭을 통해서 2개 MO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되십니까? 그 다음 자 이거만 하면 끝납니다. 저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중간에 준다. 줄게요. 준다. 지우자. 그 다음 케이스 3. 케이스 3. 바로 저기에 있는 붕소의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 붕소 원자들에 의한 뭐가 있느냐? 비원유. 그 다음 B2G 대칭. 바로 여기에 있는 비원유 대칭, B2G 대칭. 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원유 대칭은 붕소의 s오비탈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것. 또 붕소의 비원유 대칭은 이 붕소의 EPZ오비탈의 부호가 서로 같은 것. 그 다음에 B2G 대칭은 붕소의 2pY오비탈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것.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대칭은 두 개 수소 원자들로 구성된 그룹 오비탈과 항상 넌본딩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항상 혹은 직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흰색으로 표현한 비원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원유가 자, 오비탈 사인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약에 얘랑 상호작용한다고 칩시다. 얘랑 상호작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얘하고 얘는 보강인데 얘는 상세죠. 그럼 넘본딩이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얘는 상세인데 얘는 보강이죠. 그럼 또 넘본딩이죠. 기하학적으로. 아시겠어요? 얘랑도 붙여볼까요? 얘랑도 붙여보면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하고 플러스 보강이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보강이죠. 보강인 듯한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상세,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상세니까 다 더하면 넘본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도 본딩이 되거나 엔타이 본딩이 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모두 뭐가 된다? 넌본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흰색으로 표현했고 전부 다 NB, NB, NB로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다이보레인에서 나타나는 요 XY 평면, 아니 YZ 평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기하 구조만을 떼서 표현한 분자궤도 함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전자가 총 몇 개? 여기 전자가 총 몇 개? 4개. 그럼 전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겠죠? 알겠죠? 그럼 요 4개의 전자를 어떻게 밑에서부터 쭈루룩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결합차수 얼마예요? 결합차수 2가 되겠죠? 결합차수 2라는 게 뭐야? 직선으로는 이렇게 루이스 구조로는 결합선을 4개 그려놨지만 하나의 결합이 보시다시피 홀전자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차수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서 총 결합차수가 2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이보레인의 독특한 기하 구조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지금 몇 시요? 아 그런가요? 그럼 기절하는 재성을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가두세요. 아, 좋았어. 오 다이보레인 끝.